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스가노 도모유키가 요미우리에 남기로 하고 나성범의 포스팅이 불발됐으며 토미 라쏘다 감독이 별세하는 등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요 며칠, 한국 메이저리그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부정물질 사용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3월 LA 에인절스는 브라이언 하킨스라는 이름의 원정 클럽하우스 매니저를 해고하고 이에 반발한 하킨스는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에인절스 구단을 고소합니다. 해고 이유는 하킨스가 에인절스 투수들은 물론 원정 투수들에게까지 자신이 개발한 로진과 파인타르를 섞어 만든 부정 물질을 사용하도록 알려줬다는 건데요. 하킨스는 자기만 해고가 되고 선수들에게는 아무런 징계가 없자 게리 콜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폭로하게 됩니다. 콜은 2019년 1월 하킨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작년에 받은 건 추운 곳에서는 쓸 수 없다.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건 5월인데 4월에 추운 곳에서 원정 경기가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묻고 윙크 이모티콘까지 첨부합니다. 참고로 클럽하우스 매니저의 수입은 선수들이 주는 팁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정팀 클럽하우스 매니저는 원정 선수들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높은 직급의 분들은 우리 돈으로 1억 원 이상을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하킨스 사건은 트레버 바우어가 제기한 게리 콜에 대한 의문이 마침내 꼬리가 잡힌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게리 콜과 트레버 바우어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교 선수인 게리 콜은 열성적인 양키스 팬으로 자랐음에도 2008년 드래프트에서 양키스의 28순위 지명과 거액의 보너스를 거절하고 UCLA에 진학합니다. 역시 캘리포니아주 고교 선수였던 바우어는 반면 프로팀의 지명을 받지 못했고 UCLA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둘은 동기가 되는데요. 1학년 때 바우어는 게리 콜로부터 넌 미래가 없는 놈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친구가 아닌 라이벌이 됩니다. 콜에게 먹은 욕이 자극이 됐던 건지 바우어는 3학년 때 최고의 성적을 내고 골든 스파이크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정작 2011년 드래프트에서는 성적은 바우어에 미치지 못했지만 더 좋은 피지컬과 구위, 안정적인 딜리버리를 가진 게리 콜이 전체 1순위로 피츠버그에 지명됩니다. 그리고 바우어는 3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둘의 불편한 관계를 모두가 알게 된 건 게리 콜이 휴스턴으로 이적한 후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특히 게리 콜은 포심의 분당 회전수가 2015년 2156회, 2016년 2185회, 2017년 2164회로 평균보다 아래였던 것이 2018년 2379회, 2019년 2530회로 크게 늘게 됩니다. 그리고 양키스로 이적한 지난 시즌에도 2502회를 기록했습니다. 게리 콜의 포심 분당 회전수는 메이저리그 상위 7%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바우어는 콜을 저격하는데요. 투수에게 고유값이라고 할 수 있는 회전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인타르 사용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파인타르를 쓴 경기에서 회전수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에 휴스턴이 사인 훔치기 말고도 또 다른 치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파인타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당 회전수의 변화는 400회 정도이며 2200을 던지던 투수가 2500을 던지는 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저격에 대해 게리 콜은 분석가의 도움으로 회전축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해명합니다. 하지만 콜의 비결은 분석가나 휴스턴이 아니라 하킨스였음이 드러난 겁니다. 물론 게리 콜의 주장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재밌는 건 파인타르 말고는 회전수를 높이는 방법이 없다고 했던 바우어가 2017년 2277회, 2018년 2322회, 2019년 2412회, 2020년 2776회로 매년 회전수를 크게 높이고 있다는 건데요. 바우어는 이번 논란에 대해 분명한 건 대부분의 투수들이 사용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인지하고 있는 게 맞다. 하지만 2020 시즌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그럼 넌 파인타르도 쓰지 않았는데 회전수가 어떻게 그렇게 오른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건 바우어의 영업 기밀일 수도 있겠죠. 바우어의 말대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파인타르 사용은 정말 광범위했는데요.
하킨스가 폭로한 선수들은 게리콜 외에도 저스틴 벌랜더, 맥스 슈어저, 펠릭스 에르난데스, 코리 클루버, 애덤 웨인라이트, 에드윈 잭슨, 타일러 체두드 등이며 브랜든 도널리, 케빈 잽슨, 캠 베드로시안, 캐넌 미들턴, 유스메이로 패tit, 루크 바드, 맷 앤드리스, 딜란 피터스, 호세 수아레스, 딜란 번디 등 대부분의 에인절스 투수들도 하킨스에게서 제조 물질을 받았거나 제조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하킨스에게 이를 가르쳐준 사람이 에인절스에서만 10년을 뛰는 등 통산 358세이브를 올리고 은퇴한 트로이 퍼시벌이었다는 겁니다. 1990년대 하킨스는 콜라캔을 잘라 거기에 로진과 파인타르 그리고 타자들이 방망이에 바르는 고체형 파인타르 제품인 모타스틱을 넣고 라이터로 녹여 흡착력을 좋게 만드는 물질을 만드는 제조법을 퍼시벌에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기쿠치가 파인타르가 아니라 피안타르를 쓰고 있다고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그동안 있었던 클레이 버쿨츠나 마이클 피네다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메이저리그는 너무 티나게 쓰지만 않으면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이 문제를 제기해도 상대팀 타자들이 논란을 키우지 않는 건 우리 팀 투수들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티나게 써서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만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 미끄럽다는 건데요. 한국의 경우 공인구를 만들 때 흡착력을 좋게 만드는 물질을 넣지만 메이저리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1919년 메이저리그는 공에 침을 발라 던지는, 정확히는 씹는 담배에서 나온 액을 묻혀 공의 궤적에 변화를 주는 스핏볼을 금지하기 시작하는데요. 1919 시즌이 끝난 후 한 팀당 2명에게만 스핏볼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1920년 8월 18일 클리브랜드 유격수 레이 체프먼이 양키스의 스핏볼 투수 칼 메이스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1920 시즌이 끝나고는 기존에 데뷔한 17명의 스핏볼러를 제외하고 스핏볼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신 이들은 은퇴할 때까지 사용이 허용됐고 반면 스핏볼을 연마하고 있었던 마이너리그 투수들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는 하나를 더 도입하는데요. 바로 베이스볼 머드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심판이 투수에게 주는 세공이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한 걸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경기 전 클럽하우스 매니저들이 공을 하나하나 베이스볼 머드로 닦아 미끄러움을 잡아내게 됩니다. 메이저리그가 쓰는 베이스볼 머드 제품은 한 개의 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델라웨어 강의 강바닥에서 채취한 진흙을 가지고 만들며 만드는 방법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데요. 독점 업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 싶지만 한 해 수익이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공인구는 베이스볼 머드를 바르는 작업을 하더라도 투수들이 던지기에는 너무 미끄럽고 그렇다 보니 투수들이 찾아낸 방법을 사무국은 슬쩍 눈 감아주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하킨스가 퍼시벌에게 배우고 에인절스에서 특히 더 많이 쓴 이 물질이 모두에게 잘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이었다면 에인절스는 마운드 고민이 없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대로 놔둬서도 안 될 문제인 게 과거에는 맞는 투수는 암암리에 쓰고 안 맞는 투수는 안 쓰면 된다고 넘어가면 됐지만 회전수가 중시되고 있는 요즘에는 이 이물질 사용이 투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는 선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저는 메이저리그가 이 문제를 더 이상 관습처럼 눈 감아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물질에 확실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물질은 규제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공을 만들 때 흡착력을 높여주는 첨가물을 넣는 KBO 리그를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지나치게 관습을 중시한다는 건데요. 메이저리그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건 파인타르는 고사하고 로진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류현진 선수의 회전수를 게리콜 같은 투수들과 비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